대해서 싱가포르 쪽에 실시간 채용 정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더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5개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5개 국가에 이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는 이제 한국 기업으로 가면 안 되고 로컬 현지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고요. 싱가포르는 트랜짓 컨트리라서 싱가포르에서 경험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시고 다른 국가로 넘어가시거나 혹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금 김영훈 지원자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우리 영훈이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오는 한 8월에서 9월 달 하반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시점에 싱가포르 혹은 베트남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 1년, 미국에서 1년이라는 경험을, 값진 경험을 만들었는데, 미래 직업군을 먼저 좀 설계를 했는 케이스라서, 우리 영훈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하고 베트남하고 양쪽으로 두 군데 다 찔러놨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조건이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넘어갈 그런 작전을 짜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그런 여러분들의 좀 기회를 좀 만들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해외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상황이라서 미리미리 정보력과 그리고 차근차근 본인한테 맞는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가 공존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할 때는 영어로 활용을 합니다. 영어만 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직장 동료들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중국어 같은 거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기본적인 인사 정도만 뭐 잘하시면 좋죠. 근데 뭐 그까지 또 두 개 언어를 다 하기에는 또 소화하기에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신다면 싱가포르에 가서 적응하시는 것도 다양하고요. 뭐 적응하시기 아주 좋고요. 자, 싱가포르 채용 정보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취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관련들, 서비스 관련된 산업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그죠? 그 다음에 IT 분야, 그리고 특히나 무역, 물류 분야에 대한 채용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역, 물류 산업부터 해서 채용 정보를 좀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고,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네, 메이밴 그룹입니다. 메이밴 그룹. 메이반이라고 하는데, 무역 물류 회사입니다. 뭐,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여기 역시나 워크퍼밋으로 2년간 채용을 하는데, 얘들은 늘 꾸준히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특정 시점에 내가 한 명, 두 명을 채용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메이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매년 신규 인력들을 채용을 하는 곳들입니다. 예. 자, 이 이유는 뭐 미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뭐 국내도 똑같고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기업은. 근데 이런 기업 같은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매년 채용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죠? 싱가포르는 이직이 자유로운 국가고 이직을 통해서 내 몸값을 키워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메이뱅 같은 경우는 무역 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 가시면 단순하게 라지스틱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지원을 업무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무역 물류 전문 기업으로 가지만 미래에는 관세사라든지 커스터머 뭐죠 영어로 관세사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 전문가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무역협회로 다시 한번 이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미래 직업군을 조금 설계하시는 게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 메이뱅과 같은 이런 무역 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쓰세요. 토탈 코스트 오너십에 관련된 SCM과 SRM 그리고 OT, RQ라는 전문 용어가 꼭 자소서나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건 국내 취업이든 국내 공기업이든 국내 대기업이든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든 해외 기업을 지원하실 때 무역 물류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무역 물류만 내가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유통 관리에 대한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커말이나 모스마스터 자격증을 따시는 게 아니라 ERP 관리사에서 물류 관리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뭐냐면 CRM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도 필요합니다. CRM, 고객 관리 분석
고객 관리 그 매니지먼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들, 정보의 저장 처리 뭐 하는 것들 있죠, 그죠? 무형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IT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분석력과 가치 실현 그리고 기획력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해외 영업에 대해서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외 영업적 스킬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무형물류 산업 분야에 지원할 때 필요한 기본 역량 베이스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죠, 그죠? 카이짱 뭐 중국계 회사겠죠. 딱 보니까, 그죠? 예. 여기도 역시나 로지스틱인데 보세요. 예, 밑에 foods supplier. 예, 뭐죠? 예, 농산물에 관련된 그죠? 과일에 대한 그런 무형물류 전문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은 4PL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이뱅 같은 경우는 이제 3P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급여가 이렇게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미니멈. 워크패스 뭐 주죠? WP 비자 주죠. 예, WP 비자. 제가 그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실 때 보면 가장 높은 비자가 뭐라 그랬죠? EP 비자죠. 그죠? EP, 그 다음 SP, 그 다음 WP 비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EP 비자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가령 내가 EP 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WP 비자를 받더라도 183일 이내에 내가 직급이 올라간다라든지, 혹은 비자 형태가 달라진다라든지, 혹은 급여가 달라진다라든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18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 뭐 허드렛 일만 시킨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뭐가 있겠죠, 그죠? 내가 뭐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급여도 계속 동결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그 회사를 과감히 버리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게 싱가포르의 최대 작전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랑 베트남 거의 비슷한데요. 되도록이면 이직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예, 베리라이트라는 회사입니다. 그죠? 100% fat free 프로전 요거트 만드는 회사고요. 요거트 만드는 회사니까 여기도 3PL이 아니라 4PL이겠죠. 그죠? 예, 여기도 보면 뭐죠? 워크퍼밋 2년. 자, 싱가포르에서 발행해주는 싱가포르 고용주 인터뷰를 보고 내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면 비자가 WP 비자가 나오는데 WP 비자는 최대 2년까지입니다. 예, 보통 이런 분도 있어요. 저 2년 하고 더 있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비자는 WP 비자를 받으면 2년이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익스텐션 하시면 돼요. 예, 익스텐션 하면 바보죠, 근데. 예, 익스텐션 하시는 게 아니라 SP나 EP로 트랜스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급여가 올라간다는 점. 지금 이 베를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는 누가 가면 좋으냐면요. 식품 영양학 전공자나 식품 영양학 전공자들이 보통 보면 뭐 영양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품 회사에 가면 좋거든요. 근데 영양사 영어고는 별로 답 안 나오고 식품 영양학 전공자들이 이런 회사를 가서 내가 무역이나 이쪽 업무를 보신다면 훨씬 더 플러스 되겠죠. 거기서 경력 쌓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 식품회사 들어가면 되겠죠. CJ그룹이라든지, 그죠? SPC 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직무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AOF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제가 무역 물류 분야 네 가지 회사를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기업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IT 쪽이나 디자인 전공자들이면 이런 회사를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건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영훈이도 알 겁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재작년에 6월 달에 저희 학교에 제가 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싱가포르 지사장을 저희 학교로 초대를 해서 저희가 채용 박람회 때 직접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유주라는 기업입니다. 유주 기업은 중국이 본사예요. 중국이 본사고 IT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한국 진출을 하셨고요. 일본까지 진출하시고 지금 미국까지도 진출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개발자 관련들 채용권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들 전공자들 우리 한동대학교 보면 IT 계열들 많죠. 그죠? 그리고 ICT 융합학부도 있고 하니까 이쪽 전공자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뭐 프론트 엔드 웹 개발자, UI UX 개발자, QA 엔지니어, 게임 프로듀서, 신문방송학 전공이라든지 이런 하신 분들은 게임 프로듀서 이쪽으로도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연봉이 그러니까
어, 비자가 EP 비자를 줘요. 예, 무조건 EP 비자 줘요. 예, 왜 EP 비자를 주냐면 월 급여가 5,800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렸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WP, SP, EP 비자 세 가지로 나뉘는데 WP 비자는 2,000불, SP는 2,500불 이상, 뭐 EP 비자 같은 경우는 3,300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 그 급여를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뭐 꼭 법정 공지는 아닌데 무조건 법령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닌데 어느 정도 선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그 유주 같은 경우는 정말 고맙게 무조건 EP 줘요. EP 주면서 급여도 뭐 5,000불씩 뭐 이렇게 주고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한 5,800불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CS라든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 경영 지원 부서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어드민 이쪽 같은 경우는 한 4천에서 4,000불 이상 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싱가포르의 뭐 급여가 적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관련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스피탈리티 관련된 채용 정보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앰베서더 트랜짓 호텔이라 그래서 이제 공항 안에 터미널 내에 위치한 트랜짓 호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싱가포르는 동서양의 허브 국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마이스라든지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되도록이면 트랜짓 컨트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트랜짓 이 호텔에서도 싱가포르 창의공항 쪽입니다. 한국인을 채용을 합니다.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프론데스크라든지 그다음 호텔은 보통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하우스키퍼라든지 뭐 벨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컨시어지 직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F&B, 예, 푸드 앤 비버리지 보통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서빙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 다음 이제 프론데스크 그 다음에 이제 뭐 뱅키스로 간다라든지 여러 분류로 빠집니다. 마이스로 간다라든지 그리고 프론데스크 백오피스 팀, 경영지원부서, 마케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쪽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HR 매니저, HR 매니저가 총지배인보다 더 총지배인 그 바로 밑에죠, 그죠? 그 다음에 GE, 제너럴 매니저, 총지배인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호텔 쪽 가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그 직무 부서의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기업은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TNL 익스프레스 3PL 산업이고요. 이 회사 역시나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컨테이너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커스텀 그죠? 카고 패킹 저 스토핑 뭐 이런 것도 있죠.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있죠. 웨어하우스 슈퍼바이저 뭐 이런 거 다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뭐 떨어지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